바쁜 일상 속 책 한 권이 건네는 위로와 사색의 힘을 믿습니다. 이곳은 조용히 마음을 열고 작가의 문장을 따라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작은 울림이 되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19년 헤르만 헤세가 세상에 내놓은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두움, 비밀과 밝은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는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들려주는 이 고백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성장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듭니다. 완벽했던 알 속에 세계가 있습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은 마치 유리구슬 안에 갇힌 완벽한 미니어처 세계 같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세상은 명확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밝은 세계, 부모님의 따뜻한 교회의 경건한 분위기, 학교에서의 모범적인 생활이 어우러진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세계 옆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하녀들이 나누는 수군거림, 술집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험상궂은 얼굴들. 어린 싱클레어는 이 세계를 멀리서 바라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금지된 과실을 바라보는 아담과 이브의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10살이 된 싱클레어는 아직 자신이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고 부모님의 보호막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법입니다. 거짓말은 만들어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운명적인 사건은 너무나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싱클레어는 자신이 사과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허풍은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순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말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프란츠 크로머, 이 이름만으로도 싱클레어의 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격도 큰 이 소녀는 마치 어두운 세계의 사자처럼 싱클레어 앞에 나타났습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들었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훔쳤다고 했지? 그럼 그 값을 치러야지. 이제 싱클레어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크로머가 요구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완벽했던 알 속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축통에서 돈을 빼내고 때로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크로머의 그림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의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치 기적처럼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맥스 데미안. 그는 새로 전학 온 학생이었는데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얼음 같은 깊이와 신비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상황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그는 마치 마법사처럼 크로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크로머와 직접 대면한 데미안은 몇 마디 말만으로 그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드디어 그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선사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았어. 이제는 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야 해. 이 말은 싱클레어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데미안은 성경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인 악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카인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 악인이었을까? 그가 지닌 카인의 표적이 정말 저주의 표시였을까? 데미안에 따르면 카인은 오히려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의 표적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싱클레어에게 완벽하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선과 악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홀로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데미안이 심어준 씨앗은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란 결코 매끄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싱클레어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갈등은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쾌락을 추구하는 어둠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싱클레어는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때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며 거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알면 기절할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황은 결국 성장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데미안이 말했듯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기존의 세계, 즉 알을 깨뜨리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싱클레어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베아트리체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단테의 신곡에서 주인공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리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거리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만남은 싱클레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거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베아트리체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 안에 숨어있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은 조금씩 남성적인 특징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그림은 점점 데미안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운명적인 징조일까요?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길에서 우연히 데미안과 재회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난 데미안은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싱클레어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에바 부인.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때로는 소녀처럼 순수해 보였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애로워 보였으며, 때로는 연인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에바 부인과의 만남에서 싱클레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그린 베아트리체, 초상화의 진정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있던 이상적인 여성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에바 부인 주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표적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의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라는 신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신은 일반적인 종교의 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신이었습니다. 각 종파마다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악마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데미안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지거나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싶어진다면 잠깐 동안이라도 아브락사스가 내부에서 그렇게 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의 형상 속에서 우리 자신 내부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싱클레어에게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 안의 어둠을 부정하고 억압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어둠 또한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되죠. 이 말은 싱클레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바 부인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해질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끌려올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발견해야 해요. 발견하고 나면 길은 한층 쉬워지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꿈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에바 부인의 이 말은 싱클레어에게 삶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완전한 여성상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아니마 남성, 내면의 여성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 전체의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은 예언자처럼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단합과 집단행동만이 지배하고 있을 뿐 자유와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없어요. 그의 말은 당시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리고 그들 주변의 표적을 지닌 자들은 모두 다가올 큰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도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싱클레어는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데미안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의 권위나 기존의 가치관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정한 목소리를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은 공포와 파괴의 상징이었지만 싱클레어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외부의 세계가 그의 내부의 세계와 순수하게 일치된 음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면과 외면,
세계의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어야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싱클레어는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불안에 휘둘리는 소년도, 타인의 시선에 갈팡질팡하던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충실하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미안은 마지막 순간 싱클레어에게 이제 너는 우리 없이도 갈 수 있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이별의 선언이자 싱클레어가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말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이후 싱클레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조용히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인간은 여전히 약하지만 싱클레어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는 삶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곧 나였고 나는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전쟁이라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빛을 보았고 한 사람의 탄생이 곧 하나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너는 결국 너 자신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어서 마음 서재에서 데미안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서재 독자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다시 펼쳐드는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점가에서 이 작품은 여전히 청춘문학의 대표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단순한 10대 연애소설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할 수 있죠. 데미안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 내면의 성숙을 탐구하는 보편적 성장 서사이며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마음서재 독자들에게는 삶의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서의 자아 탐색을 제안하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출간된 이 소설이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세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폐허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이중성과 자아 발견의 여정을 그려냈는데 이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조건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클레어의 내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서재 독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소설 속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악의 대립이 아닙니다. 10살 소년 싱클레어에게 밝은 세계는 부모님의 사랑, 누나들의 온화함, 기도와 성경 공부로 대변되는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는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틀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착한 아들, 딸로서의 삶과 닮아 있죠. 반면 어두운 세계는 하녀들의 무서운 이야기, 도축장의 피 냄새, 술 취한 사람들의 추태로 상징되는 욕망과 충동, 금기와 일탈의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헤세가 이 분열을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말합니다. 마음 서재 독자들에게 이는 매우 친숙한 경험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도덕적 갈등 속에서 겪었던 고민들,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느꼈던 예적 긴장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 혹은 주부로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었던 경험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헤세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융의 분석 심리학과도 맞닿아 있는 관점으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숙한 자아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데미안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독자들이 데미안을 싱클레어의 친구나 멘토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는 표면적 독해에 그치는 것입니다. 데미안은 실제로는 싱클레어 내면에 깨어있는 의식의 상징이며 억압된 자아가 찾아내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는 해세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장치로 데미안이 항상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데미안이 처음 등장할 때 보여주는 가인에 대한 해석은 이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전통적 해석에서 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인 악인이지만 데미안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가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한 거야. 이 한마디는 기존의 가치 체계의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성장임을 시사합니다. 남들이 악하다고 규정한 것이 정말 악한 것인지,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진정 선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서재 독자들에게 데미안은 인생 중반 이후 등장하는 지혜의 목소리와 같은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진정한 자아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내면의 안내자 말입니다. 이 안내자는 외부에서 주어진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성찰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건네는 조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해. 그 길이 어디로 이끌지는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어.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라는 근본적 조언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느끼는 마음서재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싱클레어가 걸어가는 자신만의 길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규범, 학교의 교육 체계, 또래 친구들의 집단 문화, 그리고 심지어 사랑의 감정까지도 거쳐 지나가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진지하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싱클레어가 경험하는 종교적 회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기존의 종교적 해석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종교적 경험을 추구하게 되죠. 이는 젊은 시절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온 마음서재 독자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클레어는 우등생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심, 기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는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학습이나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성공 기준에 대해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연결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싱클레어의 친구 관계입니다. 그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강탕한 생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의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경험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온 마음 서재 독자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문장은 해세문학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상징적 표현이 단순히 청춘기의 성장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안전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알껍질 안은 안전하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안전한 틀을 스스로 깨뜨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세는 이를 통해 고통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삶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것입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성장의 고통은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킵니다. 마음 서재 독자들에게 이는 또 다른 자기 탄생을 상징적으로 제시합니다. 젊은 시절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얽매여 살아온 자신이라는 알을 깨고 이제는 진정한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성장의 징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달성한 후 느끼는 허탈감 등은 모두 새로운 자아 탄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해세가 이 소설을 쓴 시대적 배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는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는 전환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유럽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 서재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로의 전환을 몸소 체험한 세대이죠. 이러한 개인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대와 개인의 연관성을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이 데미안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외부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싱클레어가 추구하고 마침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임박한 불안한 시대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사랑과 관계입니다. 그가 경험하는 베아트리체에 대한 플라토닉한 사랑, 레바 부인과의 모성적 관계, 그리고 데미안과의 깊은 우정은 모두 그의 내면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관계들이 모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아트리체와는 실제로 만나지도 못하고 레바 부인과는 짧은 시간만 함께하며 데미안과는 전쟁으로 인해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세는 이러한 관계들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관계는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마음 서재 독자들에게 이는 인생의 다양한 관계들을 돌아보고 그 각각이 자신의 성장에 기여한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시절의 동료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등을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갈등과 아픔을 겪었던 관계들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결국 데미안이 보여주는 것은 자아 발견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싱클레어는 소설의 끝에서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음 서재독자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성장은 계속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시니어들에게 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완성된 존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해세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싱클레어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해세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자아 발견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부정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통합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미안이 제시하는 자신만의 길은 바로 이런 성숙한 자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성장의 징표이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참된 나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그 성찰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데미안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클레어처럼 여러분도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서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